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팀 작업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폰을 산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 두 번째 주제는 그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여러분이 학습했는데 이미 우리가 디자인이란 정의를 할 때 그 의식주 중심의 생존 중심하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잉여,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후에 생긴 그 플러스 잉여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우리는 이미 수업을 했죠. 그 다양하다라는 건 이유가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중점으로 해서 개인들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자기가 느끼는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공감받을 수 있도록 PPT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는 그러니까 20세기의 가치는 산업사회였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의식주 중심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성이라던가 합리성, 대중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죠. 경제 성장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개인의 어떤 문제점보다는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과 소수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21세기가 오면서 우리는 그 개인의 행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중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의 기준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로날드 하일러는 사람들이 혁신적이고 색다른 뭔가 개성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체가 서로 다른 사고와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수단, 방법, 의지 뭐 이런 것들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개인의 가치에서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은 자신은 컴퓨터를 되게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도 컴퓨터를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몰입했던 열정을 그 창조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뭐 특별히 굉장히 뭐 달란트가 많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약간 이 사람이 뭐 비사회성인 면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그 내가 무언가를 좋아했던 열정인 거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모든 면을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어떤 하나의 능력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21세기의 가치다라는 거죠. 20세기와 다른. 그러면 이 21세기의 또 새로운 가치는 뭐냐면 그 가치를 조합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는 각자의 분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공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분야에서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쌓으면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21세기는 그 각자의 분야를 넘어선 컨버전스, 오라지레이션, 가치를 조합해내는 능력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난다 까레니나는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죠. 밤새도록 스터디를 했는데 밤새 놀던 친구가 아침에 여러 친구들이 내놓은 레포팅을 딱 보고 그거의 핵심을 집어서 주제의 타이틀과 그것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치의 조합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서 자신에게 커다란 영향을 줬던 중요한 사건들, 그래서 그것을 주목해 보면 우리는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우리가 마인드 맵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자기의 히스토리 중에 기억에 남는 긍정적이고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마인드 맵을 만들어서 내가 왜 그것을 행복해 했었던가에 대해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팀 작업을 하게 되면 각자가 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서 그걸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팀 작업으로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독창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20세기의 가치와 21세기의 가치를 구분한다면 20세기는 대중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 21세기의 가치는 남들이 공감하지 않아도 독창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독창적인 거는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그 독창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독창성을 가질 수도 있고, 커다란 스토리 중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왜 그 가치에 주목했는가를 이야기로 풀어가는 겁니다. 물론 육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치에 대한 영감의 확신은 디자이너의 자신의 것이다. 이것이 디자이너라는 말을 빼고 당신 자신이라고 한다면 나의 가치관은 나의 영감과 확신으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 컴퓨터 엔지니어의 말이 있죠. 그 사람은 특별한 탤런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는데 단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중요시 여겼던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고 그 개인의 가치가 대중의 가치와 다르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엽 씨라는 작가가 있는데 강화도에 가서 사진을 2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은 강화도라는 것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지였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강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강화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외세가 한국, 그러니까 조선원이나 고려로 들어오려면 이 강을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막는 곳이 강화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돈대라는 게 있죠. 돈대라는 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새 뭐 이런 거죠. 아주 소규모 요새인데 한 100여 명 정도가 들어가는. 근데 거기에 강화도의 그 돈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재 그 강화도를 지키는 군인의 그 초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대중적 가치는
그 대중적인 강화도에 대한 가치는 서울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고 거기는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거기 가서 식사하고 놀 수 있는 아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를 지키는 초병에게 있어서 군인에게 있어서는 전방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전방의 철책선을 지키는 거나 강화도에서 초병을 하는 거나 같다라는 거죠. 군인의 입장에선 여기도 최전선이고 외로운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진에서는 대중적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제시하는 건데요. 계단은 보통 오르내리는 도구입니다. 언덕이 있으면 언덕 위로 오르고 내리는 도구인데 제가 생각한 건 어렸을 때 제가 동네 계단에서 친구들과 해가 지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친구들과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고 즐겁게 장난치고 그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단의 가치는 오르내리는 도구지만 제게 있어서 계단은 만남의 장소였다. 그래서 계단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라는 저의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또 하나를 얘기를 하면 빛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나 아니면 엄마가 입시 때 뭐 교회나 절에 가셔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할 때 항상 쇼를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식 또는 누군가를 위한 염원이고 어떤 축복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촛불 하면 생각날 수 있는 것이 누군가를 위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도하던 학생이 낸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한 것은 우리는 빛을 선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21세기 새로운 가치 그리고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저번주에 얘기했던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 20세기는 그 경제성장을 중점으로 하는 그래서 대중의 가치가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 이러한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상대적으로 개인의 가치는 소외되고 무시됐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21세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의식주 문제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추가적인 잉여의 그 돈, 뭐 가치를 가지고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용돈 외에 플러스 용돈이 뭐 6개월 정도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여행을 가는 친구, 컴퓨터를 사는 친구,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친구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돈이 월 20만 원이 만약에 있다고 그런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것을 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을 지출하지만 추가적인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지출해서 개인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처럼 어떤 경제 중심의 대중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가치에서 21세기의 가치는 변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그 어떤 융합의 정신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치들을 최고의 가치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로서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 창조성이 매우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는 지극히 개인적인 가치에서 출발되고, 그러한 가치는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또 마인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왜 행복했었던가를 찾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의 중요한 가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개인의 가치는 주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스토리가 필요하고, 왜 내가 그 가치에 주목했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필요하고, 그 스토리를 상대에게 전달해서 상대의 동감과 감동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전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내용과 이어서 지난주에 이런 걸 했었죠. 빛은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계단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둘레길 얘기를 좀 하면은요. 우리가 길을 산책을 하다 보면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둘레길을 걷다 보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그 일정한 방향으로 걸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방향을 가면서 어떤 리듬감이라든가 공동체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팀으로 동일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생, 같이 길을 걷고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성취해낸다라는 그런 공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레길은 공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지도에 있던 학생이 그 얘기한 건데, 우리는 시간의 잔상을 통하여서 과거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하나의 그 친구가 실험으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자갈밭, 예를 들어서 강이나 시내가 근처에 자갈밭에 한여름에 이렇게 막대를 하나 꼽아 놓으면 그 막대가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자가 그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림자는 주변에 비해서 조금 온도가 낮죠. 그런데 그것이 이동하면 그림자가 이동을 하지만 그 이동 전에 그림자가 있었던 곳은 주변보다는 약간은 온도가 낮다. 그래서 이러한 온도 차이는 시간의 잔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을 아직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림자는
시간의 잔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조금 전에 그런 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시간의 잔상이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산에 가면, 여러분 군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군산이 일제시대 때 그 호남에서 나는 곡식들을 일본으로 그 보내기 위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일제시대 때 뭐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라든가 뭐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살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잔상, 그때의 시절을 볼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컨텐츠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지방자치제에서 그런 어떤 그 관광이라든가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한 컨텐츠를 많이 개발하는데,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그림자는 시간의 장상을 갖는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 잔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그 본인의 마인드맵 같은 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좋은 경험에 대한 기억을 살리고, 그것이 왜 내게 좋았는가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만든 다음에 친구들과 디스커션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카피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카피라는 건 조금 전에 뭐 빛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계단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카피를 만드는데, 그 카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3단계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3단계 과정이 뭐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인데, 이거는 물론 논리적인 구조인데, 우리는 무슨 주관적 과정, 중관적 가치인데 꼭 그 어떤 논리를 가져야 되느냐. 하지만 상대한테 어떤 공감을 주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논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그리고 인간은 생명체이다. 고로 인간은 죽는다라는 대전제, 서전제 결론을 가지고 논리를 3단 논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그러니까 빛은 선물이 될 수 있다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화면에서 보듯이 그 A는 빛이죠. 빛의 일반적인, 요 위에서 보면 대전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같은 거죠. 진리. 그래서 빛은 세상을 밝게 하는 도구이다. 이게 서전적 정의죠, 거의. 그리고 B는, 우리는 촛불 앞에서 염원을 담아 기도를 하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거는 이제 소전제로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이 염원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A는 C가 될 수 있다. 빛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요것이 완성이 되면 요 한 행마다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PPT를 만들면 되겠습니다.